자, 이번 시간에는 겨울에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할 차례죠.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자, 일단 이번 시간이 이제 간목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죠. 자, 간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봄,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상록수라는 어떤 물상적 개념으로 통변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동양모로 통변을 하면 그 간목일간에 대한 어떤 통변성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월별로 특징적 요소를 또 잡아서 이해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일단 겨울에 태어난 간목. 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가장 내적으로 에너지가 풍부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목이라는 건 원래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죠. 근데 그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가 지지에서 시작을 알리는 시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간목일간이 겨울은 이제 해, 자, 축이죠. 12연송으로는 이게 이제 생지가 되죠. 욕지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관대지가 되죠. 모든 양일간, 물론 음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양일간들은 이 생지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떤 힘을, 가장 강력한 힘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실질적인 힘은 약하죠. 그러니까 실질적 힘이라는 건 밖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힘. 그 내면의 힘이 곧 밖으로 발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말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힘을 더 중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병화일간이 인월이다라는 자체는, 인월은 사실은 병화일간이 강할 수가 없죠.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로. 자, 아침에 태양을 힘 있게 보는 거죠. 중천에 떠 있는 향은 힘은 있으나 이미 이제 내려가는 거. 일종의 자기 힘을 다하고, 석양으로 넘어가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듯이 간목도 마찬가지다. 이 간목일간은 실질적으로 자기 힘이 어디 있나요? 인묘진월에 있지만 떠오르는 시기,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시기.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봄이 되기 전이죠. 봄은 이제 이미 새싹이 다 나온 거고, 그 봄이 되기 전, 봄이 막 올려는 시기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시기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배 부르듯이 불룩 올라오는 데가 가끔 발견할 수 있죠. 거기에 열어보면 뭐가 있나요? 그 강력한 씨앗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아스팔트를 깨고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목이라는 자체, 목의 힘이라는 자체가 아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목은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의 간목은 잠재력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생지라는 자체로서의 힘과 욕지라는 거, 관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간목의 겨울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일단 다른 지지에 수기운이 없는 게 좋죠. 뭐 해월생이다, 뭐 자월생이다, 추월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데, 물론 가짜 일주다, 아니면 자시에 태어났다 이러면 조금 머리가 아프죠. 해월생인데 자시에 태어났다, 해월생인데 자일생이다 그러면 해자가 뭉쳐 있을 경우는 간목 자체가 이제 뜰붙자 써서 부목이 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뜻을 밖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죠. 간목은 기본적으로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힘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결국은 자기 뜻을 펼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이렇게 수기운이 가득하다는 건 자기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실질적 통변으로 그렇죠. 실제로 이제 간목일간이 수기운이 많은 사람 보시면, 뭔가 내재적인 잠재력은 풍부하고 갖고 있는 능력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언변력이 떨어지거나
논리력은 풍부한데 언변력이 떨어지거나 표현력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말더듬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수기운이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심장이 약한 거고, 심장이 약하면 혀가 짧거나 이렇게 혀 짧은 소리 한다 그러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뭐가 있나요? 신체적으로 몸이 좀 차갑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자는 음체인데 음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굉장히 남자들에 비해서 더더욱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궁이나 유방 쪽에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기운이 과한 거는 결코 뭐 신체적 뿐만 아니라 자기 뜻을 밖으로 펼치는데도 문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자체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월생은 다른 곳에 없는 게 좋다. 수기운이. 그러면 오와 미는 또 어떠냐? 오와 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좋습니다. 자, 오와 미가 온다라는 거는 오화는 을목의 생지가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을목 겁재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목이 이 겁재 을목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해월에 태어났는데 갑오일주다 그러면 이 갑오일주 자체가 사실은 갑오일주가 많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여기 이제 갑인일주면 좋겠는데, 근데 갑오일주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게 오화라는 자체가 양의 영역의 글자이고 이걸 끌고 앉아 있다는 거는 이 상대적으로 을목이 득세한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일들이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남자라면 이제 뭡니까? 이게 처자리에 을목이 있다라는 거는 내 처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여자가 또 을목, 이런 내 남편 자리에 겁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남편에 대한 문제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와 미가 있다라는 건 첫 번째 겁재가 득세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임수가 또 뭐냐면 자신의 역할을 못하려. 물론 이제 해나 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해월생이나 자월생이 나름대로 역할적으로 있었지만 자월생인데 오화 갑오일주다 그러면 사실 이 상충의 형태가 드러내서 또 임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일간은 지지에 오와 미가 없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지에는 간목일간 지지는 신자진 이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원만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자, 간목일간인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냥 천간은, 이게 이제 음권의 글자잖아요. 전부 다 천간이 음권, 정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니죠, 신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기토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지지도 물론 다 음의 영역으로, 자라든지, 음의 영역이 이제, 유라, 여기는 또 대략 일단 그렇다 치자고요. 기본적으로 전부 음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8글자가 음권의 영역으로 천간도 다 음권에 있고, 지지도 음권에 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럼 대단한 사주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음의 영역, 양의 영역을 나눠서 이게 좋다, 안 좋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분명 좋은 건 맞습니다. 분명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전부 사주 구성 자체가 온전히 다 음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8글자 다 양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팔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좋긴 좋지만, 자,
내 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을 풀어가는 환경 조성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능력을 풀어가는 데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는데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성.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능력을 발휘했을 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능력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분법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참 불편한 거예요.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는 관점으로 사실 사주를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다라는 구체적 표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 이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음의 영역, 양의 영역에서 좋다, 안 좋다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병화일간이 양의 영역 글자 병화일간이 임수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강휘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휘상향은 호수에 비친 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둘 간의 조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병화일간이 임수를 봤을 때 강휘상향이 되면 이거는 자 양의 영역의 대장입니다. 여기 음의 영역의 대장이에요. 이 대장끼리 만났어요. 전쟁터가 돼야 되죠. 근데 사실 식단론으로 강의상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병화일간은 이건 임수를 극복할 수가 없죠. 나는 양의 영역의 대장이지만 이건 음의 영역의 대장인데 내가 임수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다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내 뜻을 일궈 나가지만 상대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거. 어찌 보면 이제 세상 사는 사회성,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말하자면 자, 간목일간이 양의 영역의 글자, 자, 무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는 병화일간이 임수는 극을 당하는 입장이죠. 이 경우는 내가 극을 하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자, 음의 영역의 글자 간목과 양의 영역의 무토가 만났다라는 것은 일단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무토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극하는 거지만. 자, 극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물론 이제 십성으로 재성이죠. 편재죠. 극한다는 건 내가 장악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 거지만 내게 아니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병화일간이 임수가 나를 극하지만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상생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좋고 나쁘고는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운에서도 이렇게 이제 팔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운에서 만약에 무자년이고 예를 들어서 무오년이다, 무오년이 왔다, 아니 무월이 왔다 이래서 있을 때
간목일간이 무토를 갖다라는 거는 편재지만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결코 음의 영역의 글자가 양의 영역의 글자를 장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양의 글자 자체가 서로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는 자체가 결국 좋은 사주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음의 영역의 글자가 음의 영역만 뭉쳐있거나 양의 영역의 일간이 양의 영역으로만 뭉쳐있다고 해서 좋은 사주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겨울에 출생한, 자, 간목일간, 겨울에 출생한 해자축죠. 출생 간목은 반드시 따뜻한 기운의 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뜻한 기운의 천간은 간목일간에게 정화죠, 정화. 정화하고 기토죠. 기토. 이 정화하고 기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결국 이 정화기토는 간목일간의 뿌리를 보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일간에게 정화가 없다.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 정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숨어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운 게 많은데, 특히 이제 해월생이나 자월생은 기본적으로 인성이니까 간목일간이 좀 상문이나 아니면 이제 나름대로 학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화가 없다, 기토가 없다라는 것은 그걸 쓸 곳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배운 건 많은데 그걸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직장이 불안정하고 그러면 당연히 재물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직장운과 재물운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은 정화나 기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제 신금이나 임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온전히 간목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천간의 환경이 구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인권의 이제 글자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영역의 글자 을, 병, 무, 경, 개수는 당연히 뭐라고 해요?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이 부분 자체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조화롭게 있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그 자체를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 팔자 안에 영원한 숙제를 안고 가는 개념으로 스스로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는 자체가 결국은 좋은 팔자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일간에게 이런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고 극복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지, 이게 아예 없는 게 완벽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간목일간에게 을목이 있다. 간목일간의 을목이 예를 들어서 월간에 있거나 시간에 떠 있다. 그러면 자, 월간은 어떤 겁니까? 월간은 아버지 자리죠. 자리로는 궁으로서는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 자리에 을목이 있다. 자, 을목은 자, 양의 영역의 글자 을목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음의 영역으로 오면 잡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두는 곳에서 다시 씨앗을 뿌린 거니까 뭔가 밭을 갈아엎었는데 다시 또 씨앗을 심은 거죠. 결국 거두어야 되는데 씨앗을 심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천덕꾸러기죠. 자, 이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간목일간은,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은 이 을목은 이 월간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런 거고 시간에 있을 때는 자녀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간목일간은 나의 운명적인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극복하면서 사는 자체가 좋은 팔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 아니, 병화가 왔다. 병화는 뭐라고 할까?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에 병화가 왔다라는 거는, 전번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간목의 뿌리를 좀 약화시킨다고 그랬죠. 겨울에 빛과 열을 주는 거는 잎사귀가 자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줄기가 잎사귀가 활성화된다는 건 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무토가 왔다라는 거는, 무토는 임수를 극하죠. 무토는. 자, 임수, 정화, 간목은 이 삼각관계가 결국은 임수가 정화를 만들어서 간목을 만들죠. 여기가 고유수로 1이고 여기가 2고 3이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무토가 와서 임수를 극하는 거는 이런 어떤 순환적 형태의 일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순환적 형태의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뭔가 마찰음이 생기거나 중도에 하차하거나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일들이 무토 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통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토가 있으니까 단지 편제니까 어쩌고 저쩌고 좋고 큰 돈을 벌고 어쩌고 이런 자체가 아니라, 결국 무토로 인해서 간목이 불편성을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 이게 운에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여기에 팔자에 있다고 해서 이거 자체만 통변하는 게 아니고, 무토라는 운이 왔을 때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간목이 해야 될, 임수를 만나서, 정화 임수를 만나서 간목이라는 어떤 새로운 자기의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부분들인데, 무토가 와서 결국은 그 일이 더디게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재극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성을 취하느라고 또 인성을 막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재성이니까 인성을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또 남자는 여자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아버지가 또 공부를 방해해서 내가 못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학업이 부족한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로 통변이 가능하게, 그 사람이 맞는 상황적 요소에서 그렇게 통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양권의 글자, 이제 개수. 개수는 당연히 또 뭐를 극합니까? 이거를 극하죠. 정화를 극하죠. 정화를 극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의 역할 자체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간목에 자기 뜻을 펼치는데 항상 주변의 견제를 받는 거죠. 정화는 자기 뜻을 펼치는 건데 견제를 받는 거예요. 정화가 없으면 간목일간이 숨어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개수거문에서 음지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문제성을 일으키는 거죠. 잘 뜻을 펼치다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때려치고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글자가 개수라는 어떤 운연이 오면, 해가 오면 직장 때려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 간다.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자, 개수는 정인이니까 문서운이 왔다라고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통변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성적인 어떤 형태로서 단순한 1차원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개미년이다. 이러면 당연히 정인이 왔으니까 문서를 취득해서 좋은 형태로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서가 오늘 어떤 문서가 된다고요? 양의 영역의 글자가 오는 문서적인 부분은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서를 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통변성 자체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런 음양의 이론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는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알찬 어떤 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결국 학습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잔머리 굴려서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쓸데없는 공부로, 이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진리, 원리를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나 원리에 어긋난 형태에서 만들어진 통변은 일부분에서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길게 다방면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통변은 그런 하나의 공식이 아니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일간,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일간이, 무토라든지, 진토라든지, 무토, 진토, 그 다음에 미토. 자, 간목일간이 이렇게 이런 토를 만나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간목일간이, 저기 얘기하는 게 겨울의 간목일간. 만나면, 재성을 오히려 깨트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성을 또 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이런 글자를 만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재물하고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 처죠. 아니면 여자로 인해서 자기 역할이나 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게 되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자, 진토가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또 진토를 만났다. 간목일간이 진토가 사주에 있는데 또 진토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손재수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간목일간이 미토가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또 미토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사고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일간이 술토가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또 술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상떡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조상떡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조상떡은 재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수 없다. 이런 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달이나 해가 되면 그 해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 간목일간의 사주에 축토가 있는데 운에서 또 축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지체되고요.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기법? 하나의 어떤, 기법? 하여튼 이런 한번 통계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기 사주에서 간목일간이면 그런 거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이나 월에서도 마찬가지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이런 기운이 오면 사실 이제 막힘의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목일간,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을목일간을 하는데, 을목일간은 요번 달, 지금 다음 달이 8월이죠. 8월 운세를 해드린 다음에 을목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